글쎄요, 요즘 청와대도 어수선한 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상도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은 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정영 변호사, 일단 저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아세안으로 이주를 했다. 네. 왜 이주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의원이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네. 그 집을 팔고 아세안 국가로 이주를 했다. 근데 집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편 명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다혜 씨 부인한테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팔았다. 이 증여를 왜 하고 왜 급하게 판 것이냐.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문다혜 씨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떼보니까 네. 뭐 그쪽 아세안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전학을 간 것으로 나오더라. 네. 그래서 뭐 집을 갑자기 증여는 왜 한 것이며 그 팔려면 그냥 팔지. 증여는 왜 한 것이며 급작스럽게 아세안으로 이주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네. 학교는 또 왜 옮겼느냐. 대통령이 딸이고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시중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소문이 있는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성명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글쎄 이종근 변호사, 글쎄요. 네. 대통령의 가족, 자식, 딸이 해외로 이주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주를 했냐는 뭐 궁금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네,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이유를 물어볼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그 가족들이지만 대통령의 가족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해명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곽상도 의원이 어저께 질문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 경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지금 해외에 이주해 있다면 해외에 어디에 이주해 있으며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에 따라서 경호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동남아의 국가별로.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명이 어떻게 경호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국내의 경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달라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부분 아닙니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는 됐죠. 그건 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의혹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한 두 부분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사생활의 어떤 왜 나가는 것까지 뭐 답변을 구구절절히 다 꼭 해야 되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거죠. 그런데 임방금 씨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부인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매매를 했다. 이게 특별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기간이 좀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부인한테 뭐 증여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걸 뭐 팔 수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 이 곽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증여를 받고 3개월 만에 그걸 바로 매매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위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되지. 3개월 뒤에 팔 거라면? 예, 바로 팔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아내한테 증여를 했다가 또 다시 3개월 만에 후다닥 판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꼭 이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한간에 무슨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죠. 청와대에서는 하정영 변호사님 허위 사실이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뭐 어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곽상도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한국에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전학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주를 한 거라면 한국 경제 상황에 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교육 목적 이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에 무슨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는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손자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아이의 어떤 학적 관련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걸 떼다 보고 공개를 할 수가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초등학생 손자 네. 또 뭐 학적부에 뭐 그 해외 이주 뭐 해외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남아 있던데 저거는 그야말로 개인 정보거든요. 근데 저거를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해서 취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네. 취득했다 정당하게 또 취득했다 하더라도 저걸 공개하는 것이 저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이 사건 처음에 보도 난 걸 보고 조금 의아해요. 곽상도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좀 민정수석까지 했죠. 예, 민정수석까지 하고 육하 원칙을 누구보다도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저걸 왜 의문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도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불법이라든가 무슨 뭐 탈법이라든가 뭔가 좀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와대도 지금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자녀는 뭐 이렇게 경호를 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좀 어떤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과거 정부에서도 뭐 9명 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요. 탁현민 전 행정관이 사의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좀 못을 박지 않았는가. 스스로가 먼저. 예, 좀 못을 박지 않았는가 싶은 게 어저께 이제 SNS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네. 이제 오늘 사표가 수리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사실 아직도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만약에 사의가 완전히 수리됐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됐다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언론의 어떤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탁현민 행정관이 그렇게 SNS에 올렸다면 좀 더 쿨하게 청와대가 이제 사표를 수리하고 다음 후임을 뭐 물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또 다시 청와대 출입 기자들 간에 이제 왈가왈부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는 확실하게 됐다라고 좀 못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후일담입니다. 그런데 하재표 탁 행정관이 그 탁월한 기획력과 연출력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상당히 정권 초부터 그 전 정부의 뭔가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모습과는 네. 다른 이 좀 민주주의 좀 개방적이고 소통이 중시되고 수평적인 이런 스타일을 연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탁 행정관이 기획했던 이벤트들이 호평을 받았었고 그래서 야권에서 더욱더 탁 행정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래서 더욱더 여권 입장에서는 탁 행정관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첫눈이 오면은 놓아주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나온 이야기가 그만두려고 하다가 포기했다. 이제는 체념 상태다. 그런 얘기가 지난 연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자신을 대체할 사람을 딱 제시를 해놓고 그만둬야 되는데 네. 딱히 대체할 사람이 없다. 대체할 사람은 그 해당 업계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 그 자리에 잘 안 가려고 그런다. 가시방석이고 그렇죠. 야권에 공격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체념을 했고 나는 이 정권이랑 뭐 운명을 같이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심경이라고 지난 연말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뒤로 다시 심경이 바뀐 것인지 이번에 결국 그만두는 쪽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전 의원도 탁 행정관이 못 떠나는 이유를 5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5가지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월급 문제예요. 탁현민 행정관이 연봉 6천 정도 받는데요. 근데 그 청와대 와서 그 공연예술 이쪽에 문화예술계 쪽에 일을 하려면 그 업계에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일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근데 그 월급 받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니까 내성이 약한 사람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된대요. 5번째가 가장 결정적이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경력이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약간 자포자기했더라고요. 탁현민 행정관은 사표가 거의 수리되는 것 같고 이종근 평론가 그런데 고민정 부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일단 나왔었거든요. 네, 뭐 언론에서 어쨌든 그 고민정 부대변인도 사표를 지금 제출을 하고 네. 휴가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출근을 안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냐, 혹은 고민정 부대변인도 그 전부터 좀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어떤 뭐 서로 왈가왈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이 개인적인 이유다. 휴가다. 휴가 중이고 사의 네. 표명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만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기자들에게 네. 이 사표설, 그러니까 사의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각 기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터넷 댓글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실은 그 남편이 네. 병세가 별로 그러니까 희귀병이잖아요. 네. 장기간 어쨌든 치료를 계속 하는 어떤 병이라서 혹시나 남편을 위해서 휴가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뭐 추측성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